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올해 월간지 관련한 캐스트를 주구장창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설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금요일 날도 제가 월간지 컨텐츠 소개하는 그게 하나가 나왔잖아. 이게 실제로 게시판에 지분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내 현강을 듣는 현돌이들이 DM으로도 엄청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뭐 지 등급은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문제 풀고 난 이후에 학습 방법 묻는 거죠. 그러니까 월간지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좀 이제 문제가 좀 구체적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에요. 일단은 구매를 해서 풀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 요 다음에 있는 학생도 보세요. 그 틀린 문제 혹은 애매하게 찍어서 맞춘 문제, 이거 뭔지 알지? 간발로 찍어서 맞춘 문제. 이거 오답 정리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자세하게 알아달라. 보세요. 똑같이 풀고 난 이후의 학습 방법이잖아. 그 다음에 요 친구, 얘는 내가 좀 찾아내고 싶어. 누군지. 너 댓글창에다가 한번, 또 너네 그러면 실제로 지가 아닌데 지인 척 하면서 답 달 거 아니야. 한번 달아봐봐. 요 되게 똘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좀 비슷하지만 결이 다른 질문이에요. 이번 월간지는 데이 1에 애초에 그 주에 해야 될 단어나 어려운 문장들 미리 공부할 수 있게 배치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익숙한 문장에 나와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 거야. 이게 의도가 있냐? 어떤 학습 순서가 올바른 거냐?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얘기를 뻗어나갈 거냐면, 이 친구가 했던 질문에서 파생시켜가면서 월간지에 이제 문제를 풀기 전후에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가 여기 이 친구의 질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 1에 제가 조금 업이랑 구문을 설명을 해놨단 말이야.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사실 이제 월간지라는 컨텐츠가 애초에 킬러 유형들로만 만들어진 컨텐츠라는 건 계속 얘기를 했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포기할게. 이건 내가 이제 지난 캐스트에서도, 그전 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킬러 컨텐츠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등급대랑 상관없이 여기 이제 우리 현장 조교도 앉아있는데 영어 1등급 나오는 애들도 빈칸은 싫잖아, 그냥 보면 풀기가 싫어요. 이 건방지게 빈칸 따위를 다 맞출 수 있다는 표정. 그래, 뭐, 어쨌든. 빈칸을 풀기가 싫어요. 그냥 문장 400은 풀기 싫은 유형이에요. 순서는 그냥 풀기 싫은 유형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 문장이 조금이라도 막히면 안 읽혀. 어휘를 조금이라도 모르면 안 읽힌다고. 이게 되게 차이가 많은 게, 고1, 2 모의고사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보라고. 고1, 2 모의고사 때 너 지문에 나오는 모든 문장 깔끔하게 해석되고 모든 단어 다 알았어? 아닐 거라고. 그때도 분명히 모르는 단어는 있었어. 심지어는 고2, 3월 모의고사 정도 되더라도 모르는 단어가 있었다니까? 그래도 글을 읽는데 지장은 없어요. 왜? 글 내용이 그렇게 추상적이진 않거든. 근데 이게 지문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마치 내가 단어를 몰라가지고 지문을 못 읽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단 말이야. 원래 인간의 뇌는 지문 내에 모르는 단어가 몇 개쯤 있더라도 지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문 내용이 추상적이면 뇌를 쓰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당연히 이제 편한 걸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몰라서 지문을 못 읽는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배치해 놓은 게 이 패턴인데,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일단 어쩔 수 없이 있잖아. 최소 1주차 정도는, 월간지 1호의 1주차 정도는 그냥 네가 풀어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돼. 경우의 수를 2개로 나눠볼게요. 일단 한 지문당 네가 모르는 단어가, 오케이? 평균적으로 통상 5-6개 이내야. 그쵸? 한 지문당 모르는 단어가 통상 5-6개 이내야. 오케이? 자, 이 경우라면 데이 1은 그냥 건너뛰어도 무방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데이 2에 문풀부터 하셔도 돼요. 됐어? 근데 여기도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예외를 삼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분명히 한 지문에 내가 모르는 단어는 5-6개 이내인데 지문당 아예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적어도 하나씩은 나온다. 사실 영어 지문이 평균적으로 구성되는 게 5개에서 7개의 문장으로 구성되거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문장씩 해석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지문 전체의 한 5분의 1에서
좀 적게는 7분의 1까지 날리고 가는 거라고. 국어로 따지면 단순 계산하면 지문의 5분의 1을 날리는 겁니다. 한 단락을 못 읽는 거야. 한 단락을 못 읽는 거. 사실 이러고는 지문을 읽을 수가 없거든.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가시냐면 데이 1부터 하시되 얘들아 데이 1이 애초에 매주마다 해야 될 데이 2부터 데이 7에 해당하는 모든 어휘와 구문을 다 담고 있잖아. 그치? 이걸 오케이?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어휘와 구문을 데이 1에 있는 여기에 해당하는 어휘와 구문을 1일 만에 학습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풀을 하는 겁니다. 쌤,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여기서 학습했던 어휘와 구문이 다 기억나면 어떡해요? 그게 네 실력인 거야. 기억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네 기억력을 그렇게 과신하지 마세요. 너 지금까지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너는 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빡대가리입니다. 알죠? 단어를 외워요? 다음날 되면 졸라 까먹어요. 말할 것도 없이 데이 1에 외워놨던 어휘와 구문은 데이 2까지는 조금 기억나도 데이 한 4나 데이 5 정도 되잖아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 상황에서 뭔가 기억나잖아? 그럼 거기서부터도 네 실력인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좀 네가 한 지문에 모르는 문장이 하나 정도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지문 전체에서 단어 수는 모르는 게 대여섯 개 이내인데 한 지문에 모르는 문장이 하나 정도는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면 데이 1에 있는 거 한 번에 몰빵으로 다 공부를 하시고 문풀을 하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당연히 그러면 반대로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는 대여섯 개 이내고 한 지문에 해석이 안 되고 내용을 모르겠는 문장도 하나가 채 안 돼. 한 두 지문 다 하나 정도 나올 정도야. 그러면 그냥 데이 2부터 문제 푸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얘는 나중에 후속 작업으로 데이 1을 보고 암기하시면 되겠죠. 됐죠? 근데 이때 데이 1을 암기하실 때는 어떻게? 데일리.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데이 2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데이 2에 해당하는 구문과 어휘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데이 3를 풀고 난 다음에 데이 3에 해당하는 구문과 어휘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오답 정리랑도 연결이 되겠지. 뭔 말인지 납득되니? 그 다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애초에 나는 등급대와 상관없어. 이건 등급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1등급도 어휘가 되게 약할 수 있거든. 모르는 단어가 대여섯 개를 넘어가요. 여기 우리 현장 조교 중에도 있다고. 뭐 너 이 수능 1등급 받았으면 단어 되게 많이 모르잖아. 그치?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니까. 한 지문당 모르는 단어가 아예 대여섯 개를 넘어가. 자, 그러면요. 평균적으로 너는 어휘량이 되게 많이 딸리는 학생입니다. 당연히 지문을 볼 때 어휘 때문에 지문이 안 읽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데이 1에 있는 어휘와 구문을 먼저 학습을 하되 여기서 학습할 때 포인트는 이겁니다. 데일리로 학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데이 1에 보면 데이 2부터 데이 7에 해당하는 어휘와 구문이 다 있는데 그중에 데이 2에 해당하는 어휘와 구문만 보고 그날 바로 데이 2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1대1로 매칭해가지고 다음 날은 데이 3에 해당하는 어휘와 구문을 다 보고 데이 3를 푸는 거예요. 다음 날은 데이 4에 해당하는 어휘 구문 보고 데이 4를 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대1로 매칭해서 가는 거예요. 초반에는 있잖아. 그래,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문제를 풀 때 익숙한 문장이 나와가지고 답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네가 이제 암기되는 단어들이 점점 더 늘어나겠지? 그러다 보면 점점 요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학습하는 친구들도 우리 학습의 목표를 최소 요 정도에 두고 난 다음에 학습을 하자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네가 어느 정도의 단어 수준이 되느냐, 어느 정도의 문장 분석력이 되느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 순서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문제를 푸는 작업. 그러니까 좀 우리가 공부하는 사전 작업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이제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여러분들 좋아하는 소위 이제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일단 오답 정리를 할 때 있잖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답의 근거를 찾는 거 그딴 거 아니야. 정답의 근거를 찾는 거 그딴 거 아니야. 정답의 근거를 해설지에 읽어보잖아. 그러면 웬만하면 다 납득돼요. 아니, 우리 해설지가 얼마나 궁금하게 적혀있는데 오답인 이유들도 다 적혀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등 공부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남의 사고를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작업은 이겁니다. 오답을 하실 때 첫 번째 여러분들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내가 포스트라고 적을게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나는 왜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이제 이 문제를 왜 틀렸는가, 나는 왜 이 문제를 찍맛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로 이 나는 왜에 대한 고민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보통 네가 애매하게 고민했던 선지를 보면 각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2번, 5번을 고민하다가 2번을 해서 틀렸어. 실제 정답은 5번이야. 보통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 근데 그 2번 선지를 네가 왜 고민을 했었는지를 보면 나와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거든. 나는 지문 내에 있는 이 문장에 꽂혀서 2번을 정답으로 체크했어. 나는 지문 내에 있는 이 단어에 꽂혀서 2번을 했어. 이게 하루에 4문제 정도만 풀고 채점하면요. 네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단계예요. 여기에 맞춰서 그 이유에 맞게 네가 만약에 특정한 어휘를 몰랐으면 어휘를 공부하시면 되고요. 네가 특정한 문장 해석이 안 된 거면 문장을 보시면 되고요. 글 전체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엉뚱하게 하셨으면 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에 맞춰서 오답 정리를 해야지. 여러분들 생각대로 있잖아요. 일관된 오답 정리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환상을 좀 버리세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똑같이 오답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어학을 망치는 겁니다. 영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요. 100문제를 풀었을 때 100개의 이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100개의 이유에 맞춰가지고 오답 정리를 해야죠. 모든 문제를 똑같이 다 뭐 정답의 근거를 찾고 모든 문제를 다 해석을 다 꼼꼼하게 보고 모든 문제를 다 어휘를 완벽하게 외우고 뭔 비효율적인 짓이에요. 공부의 효율성은요. 네가 모르는 부분만 파고 들어가는 데 있어요. 이게 오답 정리답니다. 그치? 그러면 선생님 문제를 푸는 논리는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시고 난 다음에 이해하셨으면 그걸로 패스. 이렇군. 끝. 납득 안 가? Q&A 게시판 이용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혼자 고민하는 과목은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중요한 과목도 있죠. 국어, 수학 이런 과목에 시간 투자하세요. 영어 절평이잖아. 또 이제 학부모님들 계신다면 살포시 부모님이 귀를 조금 막아줘. 가끔씩 부모님이 보시다가 내가 비속어를 쓰면 놀라시더라고. 아니 그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영어 솔직히 족밥 과목이잖아. 비중에 있어서 야 너까지 끄덕이고 있으면 어떡하냐. 쟤는 내 현장 중에 얘가 끄덕이고 있네. 갑자기 확 빡치는데. 어쨌든 영어가 비중이 그렇게 큰 과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이걸 가지고 네가 고민하는데 시간 투자하지 마. 정답의 근거가 이해가 안 가면 물어보라고. 우리 Q&A 조교들이 왜 있겠어요? 오케이? 그 Q&A 게시판에는 우리 월간지의 최종 배치와 최종 해설지를 검토하는 연구원 선생님도 같이 상주하고 계세요. 우리 조교들이 답변 못하면 그분이 다 답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Q&A 게시판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세요. 됐죠? 자, 그래서 다시 결론. 자, 월간지 화력범과 관련한 겁니다. 실제로 사전 작업과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후에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딱 나눠드렸는데요. 사전 작업은 네 어휘 수준에 따라서 나눴어요. 한 지문에 모른다는 거 대여섯 개 이내면 그냥 문제부터 풀어라. 단어는 이 정도 수준이 되지만 한 지문당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하나 정도씩 있더라 하면 데이 1부터 차례차례 가라. 대신에 데이 1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한꺼번에 공부를 해버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 2부터 문제를 풀다 보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외웠던 단어 어차피 까먹을 거야. 그러면서 네 실력이 드러날 거라고. 그래도 돼. 근데 네가 아예 한 지문도 모르는 단어 수가 너무 많아. 그 경우라면 데이 1을 매일 날짜에 맞춰서 오늘은 데이 2를 풀 차례라면 데이 2에 있는 단어와 구문을 외우고 데이 2를 풀고 다음 날은 데이 3에 해당하는 단어와 구문을 외우고 데이 3를 풀고 하는 거야. 다만 이 친구가 월간지 8호까지 나는 계속 이 짓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친구한테 내가 빅엿을 드릴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서서히 이렇게 단계를 높여가는 걸 목표로 공부하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할까? 오케이. 이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여기에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오답 정리를 하는데 나 같으면 그렇고 내가 공부를 하는 입장이면 나는 여기에 90%의 시간 투자를 할 거야. 나는 이걸 왜 오답으로 골랐는지를 아는 것에. 그렇게 내 사고의 구멍을 메우는 게 공부거든. 특히나 어학 과목이 그게 진짜로 안 돼요. 수학 같은 과목, 탐구 같은 과목은요. 내 사고 과정이 그냥 극명하게 그냥 칠판에 드러난단 말이야. 펜으로 적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네가 알 수가 있어. 근데 어학 과목은 그게 안 돼. 주로 네가 애매하게 고민했던 선지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문의 어떤 부분 때문인지 그 고민을 했었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약했던 게 글 이해를 엉뚱하게 한 건지
어휘를 몰랐던 건지 문장 해석을 못하는 건지 맞춰가지고 복습을 하도록 하세요. 애매하면 어떻게? Q&A 게시판 이용하시고요. 됐죠? 야, 이 정도까지 설명해줬다. 이제 월간지 활용과 관련해서 캐스트 찍어달라는 얘기 우리 그만 좀 하자. 형도 피곤하다. 이제? 자, 그럼 다음에는 좀 우리 뭐 책 소개 컷 캐스트나 이런 걸로 한번 좀 찾아뵙도록 할게요. 또 뭐 너네가 뭐 믿어봐 편 관련해가지고 책 소개 좀 한번 해달라며. 어디 괜찮은 장소 물색해가지고 이번에는 소음 안 들리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캐스트에 뵙겠습니다. 아, 요 얘기 안 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그리고 아직까지 월간지 안 산 친구들아, 하나 사자. 인간적으로. 알겠지? 이거 그러라고 찍은 거잖아. 끝.